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아무 말 대잔치를 이걸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네, 요거 시험 답안 작성 요령 간단하게 보고 오늘 측정평가죠. 통계 시작하도록 할게요. 늦게 연락을 받아가지고 되게 급하게 오느라고 포인터도 안 가져왔네요. 자, 이렇게 의외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거 그 답안 작성하는 법, 또 시간 안배를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해서 제가 몇 번 해본 경험에 의하여 좀 도움이 되실 만한 것을 챙겨와 봤어요. 요게 전제 같아요. 시험 문제는 출제자하고 수험생들하고 약속이에요. 출제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이것이니 이것을 작성해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고, 수험생들은 당신이 이걸 요구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작성했어요. 그러니 그에 합당한 점수를 주세요. 이런 약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 어떤 시험이든지 그 시험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게, 이거 글씨 잘 보이죠? 맨 처음에 하실 일은 시험지를 딱 받잖아요. 그러면 1번 문제 잡고 시간을 막 끌고 이렇게 가시는 것보다 문제를 딱 보면 1번 문제에서 뭘 요구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연필을 들고 1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구나 바로 떠오르는 것들 있죠. 그냥 기입형이라든지 서술형인데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간단한 것들 이런 게 있으면 그냥 써버리세요, 옆에다가. 그리고 다음 문제 보고 문제들을 전부 마지막 번호까지 쭉 훑어보고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뭐였지를 이렇게 쓱 보면 내가 몇 개는 막혔겠네, 쓰기 좀 어렵겠네, 몇 개는 그냥 바로 나오는 거니 바로 써도 가능하겠네. 가능한 것은 미리 체크를 다 해버리고 좀 시간이 필요한 것들은 그렇게 해서 한 바퀴를 쭉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고 나면 나름의 계획이 설 거예요. 내가 이 시간 동안 이 문제들 해결하는데 요 정도 시간이면 가능하겠어. 그래서 한 번은 쭉 본 다음에 시간 안배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요거 보실 때 주의해야 되는 게, 가다가 막히는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거기서 빨리 나오셔야 돼. 가다가 7번, 8번쯤 가다가 처음 보는 문제, 이거 어떡하지? 이러기 시작하면 집중이 안 돼요. 시험 문제에 빠져들어갈 수가 없어요. 시간 내에 해결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것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해요. 실수의 원인이 그거예요. 90분 안에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된다는 게 그 실수를 유발하는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가시다가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면 패스하세요. 다음에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나타나겠지. 그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요거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또 그거 있어. 아는 문제예요. 공부했던 거야. 근데 애매해. 기억이 잘 안 떠올라. 제대로 못 외웠어. 그거 제대로 한 번만 더 봐둘 걸 하는 게 있어요. 그럼 또 거기 매달려. 그러면 시간 뺏겨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그냥 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지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 분배하실 때는 전체 문제를 한번 쓱 보고,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떻게 쓰면 되겠구나 하는 것이 보일 거예요. 시험 문제에 애매한 것을 요구하는 건 없어요. 내가 읽어봤는데 이거 뭘 쓰라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야? 내가 모르는 문제인 거예요, 그거는. 애매하게 쓰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명확하게 요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이론에서 얘기한 뭐라 그러냐면, 그 이론을 얘기한 학자 이름 얘기해주고 명확하게 요구해요. 간결하게.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뭔지 정확하게 읽어보셔야 돼요. 가끔 그런 실수들 많이 해요. 내가 아는 이론이야. 예를 들어서 영유자 가설이야. 나 이거 알아. 아는 거야. 그래? 그럼 답 이거지. 쓱 가요. 문제 대충 읽고, 영유자 가설에 대해서 나왔네? 나 이거 아는 거야. 쉽지. 이렇게 쓱 가고 말아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봐. 그랬더니 시험장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걸 지금 발견하면 이건 정말 얼마나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요게 뭘 묻는 문제네? 이렇게 쓱 파악하는 거랑, 그래도 다시 한번 천천히 꼼꼼하게 읽어보자. 그거랑 1분 차이도 안 나요. 몇 분 차이 안 나. 1년 동안 공부해갖고 그 1분 투자 안 한 것 때문에 그 점수가 안 나오면 얼마나 손해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뭘 요구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꼼꼼하게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정확하게 뭘 요구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처음 보는 문제 있어요. 분명히 나타나요. 1년 동안 공부했는데 이거 뭐야 나 본 적 없는데? 이런 게 나타나요. 이런 게 나타나면 문제를 정말 더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처음 보는 문제일수록 처음 도입되는 이론과 그런 문제일수록 그 안에 답을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도저히 처음 보는 문제인데 뭘 못 쓰겠어. 문제에 쓰여 있는 거 그냥 이렇게 번역해서 그냥 다시 써도 돼요. 처음 보는 거면 그렇게 써버리세요. 그냥. 그래서 이론이 뭐에 관한 이론이네. 그리고 나서 뭘 물어요. 그러면 내가 모르겠으면 여기 있는 거 그냥 갖다 쓰세요. 처음 보는 거일수록 버리지 말고 그거라도 쓰란 얘기예요. 처음 보는 거일수록 꼼꼼하게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특히 기입형이죠. 서술형도 마찬가지인데 차례대로 쓰라는 게 있어요. 문제에서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주고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것을 차례대로 쓰세요. 이렇게 요구해요. 그러면 내가 기억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답지에 이렇게 써. 이렇게 쓰고 와요. 난 기억을 모르겠어. 몇 점 맞을까요? 0점. 통상 표시하지 않으면 이걸 기억으로 봐버리거든요. 표시하지 않으면. 그래서 가지수를 얘기하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쓰세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써놔. 그리고 1번 모르겠으면 그냥 비워둬 버리고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아니면 이럴 정성이면 쓰세요. 이렇게 비워두고 니은 디귿 쓸 정성이면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쓰는 게 정석이죠. 어떻게든 채점하시는 분들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는 게 수험생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자세죠. 그래서 예를 들어 몇 가지를 써라. 뭐에 해당하는 2가지를 쓰시오. 2가지를 쓰랬는데 잘 모르겠어. 애매해. 그 2가지가 잘 안 떠올라. 그리고 저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있는 것 같기도 해. 그래서 하나, 둘, 셋 뭐라도 걸려라 이렇게 써요. 여기부터는 채점 안 하는 거예요. 요 2개만. 2가지를 쓰라고 할 때는 2가지 이상을 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딱 그 안에서 요구하는 것만. 약속이라 그랬잖아요. 2가지 쓰라고 했으면 2가지 쓰면 됐지. 그리고 내가 2가지 쓰라고 했잖아. 여기 있는 건 채점 안 하겠다는 약속이었잖아. 서술형 문항을 쓸 때 핵심 단어가 이 문항을 내가 써주면서 핵심 단어를 뭘로 써야 할지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학습 단서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렇게 과제에 대한 핵심적인 측면을 요약한 학습 단서를 제시해서 이렇게 학습 단서라는 말이 있는 것과 비슷한 의미지만 학습 단서를 넣지 않고 단서라는 말을 넣지 않고 이렇게 쭉 풀어 쓰는 것과는 분명히 점수에서 차이가 주어질 수도 있어요. 이분들이 이 긴 시험지를 보면서 얘를 찾을지도 모르거든요. 학습 단서라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쓱 보고 없네? 쓱 읽어보니 뭐 비슷하네? 0.5점. 학습 단서 있네? 1점.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를 작성을 하실 때에는 요 문장에 내가 집어넣어야 할 학습 단서를 학습 단서가 무엇인지 그걸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집어넣는 게 중요해요. 얘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같은 말일지라도 점수 체계는 분명히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채점하시는 분이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이 사람 학습 단서가 뭔지 모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 단어를 분명히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3교시에 논술형 10점짜리 나오잖아요. 3교시에 시험지 받으면 바로 가세요. 뒤로 가서 논술형부터 해결하세요. 앞에 있는 거 해결하다가 나중에 뒤에 거 10점짜리 해야지 하다가 그거 시간 안배를 못 해버리면 낭패잖아요. 가장 시간이 많이 가는 논술형 먼저 붙잡고 그 다음에 이거 해결하고 저기로 가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 문제를 얼마 동안 내가 해결할 수 있을지도 감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시험지 붙잡고 앞에 있는 문제를 쓱 한번 봐요. 몇 개 안 되잖아요. 쓱 보고 요 논술형 문제를 가지고 내가 20분 안에 해결하자. 혹은 30분 안에 해결하자.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 논술형에 요거 30분이면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어차피 본론에 써야 할 내용들은 문제에서 요구했고 내가 공부한 내용들을 쓰면 되는 거고 누차 얘기했지만 서론 잡는데
아무 의미 없는 서론이 아니라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 본론의 내용을 이렇게 계열성 있게, 일관성 있게 나타낼 수 있는 이 서론을 잡는 것을 5분 이내에 끝내셔야 돼요. 5분이 넘어가 버리면 이거 잡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얘를 잡는데 5분,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내용들 적는데 예를 들어서 10분. 결론이야 이제 요거 있으면 자연스럽게 얘네 다시 요약해서 쓰는 거니까 얘 하는데 몇 분, 또 옮겨 적는데 몇 분, 이렇게 시간 안배를 하셔야 되니까 문제를 붙잡고 서론은 몇 분까지 끝낸다. 그 연습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서론 잡는 연습하는 방법은 알려드렸죠. 그 논술의 모범 답안들 보이면 문제 읽고 바로 답으로 가지 마시고 고민해 보세요. 이 문제에 대한 서론을 어떻게 내가 뚫고 가야 할 것인가. 이 본론의 내용들을 쓸 때 서론을 어떻게 잡아야 이게 일관성이 유지될 것인지 그 연습은 이렇게 가려놓고 좀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좀 답답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같은 얘기네요. 서론을 어떻게 잡느냐예요. 이렇게 답답해요. 하지만 가능해요. 자꾸 연습해보면 충분히 가능해요. 문항을 수정할 때 내가 얘를 학습 단서라고 썼어요. 근데 답이 다른 애 같아. 다른 애 쓰고 싶어. 이렇게 답지에도 써 있어요. 두 줄 긋고 쓰라고. 두 줄 긋고 쓰면 돼요. 나 이거 창피하잖아. 아, 이거 답 아니다. 이거 이렇게.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해놓고 그냥 이렇게. 이게 제일 편해요. 이렇게 해놓으면 별로일걸요? 그분 보시는 분들도. 자, 가능한 한 정자로. 가능하면 정자로 쓰세요. 그 시간이 뺏기면 어쩔 수 없지만 시간에 쫓겨서 막 촉박하게 쓰다 보면 어쩔 수 없을진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정자로 쓰세요. 그리고 문장을 작성을 할 때 길게 장황하게 쭉 쓰는 것보다 간결하게 탁탁 떨어지게 써주는 게 좋아요. 긴 문장을 읽다 보면 그 주어가 뭐였는지도 헷갈리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간결하게 써주는 게 좋아요. 장황한 것보다 간결한 여러 문장을 쓰는 게 읽는 사람한테도 훨씬 편하고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데도 훨씬 편해요. 마지막에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 답을 도저히 모르겠어. 그러면 아까 얘처럼 꼼꼼하게 읽어봐서 문제 안에서 답을 찾아보든지 이것도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얘기 쓰세요. 뭐라도 써야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얘기라도 쓰세요. 얻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비워두는 것보다는 뭐라도 쓰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 답안 작성하는 방법은 요 정도 선에서 보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시험 문제라는 것은 출제하시는 분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는 분들하고는 서로 약속인 부분인 거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분들은 시험지에서 요구할 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출제를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시험을 봐도 뭘 쓰라는 건지는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이 답지 안에 다 얘기해 주잖아요. 소수점 몇째짜리에서 끊어서 써라 이런 것까지도 단서 조항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것마저도 안 읽고 이렇게 감점되는 경우도 있어요. 소수점 둘째짜리까지 제시하시오 했는데 6.8에서 딱 떨어졌어. 둘째짜리까지 제시하라잖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약속까지도 안 지켜주면 그게 감점사항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튼 가장 큰 문제는 이 제한된 시간 안에 풀어야 된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거고 거기서부터 실수는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려면 얘가 좀 공부는 그동안 빡빡하고 막 이렇게 내가 공부한 거에서 다 나올 거야 이렇게 마음가짐은 같지만 시험 보실 때는 좀 얘를 좀 오픈시킬 필요가 있어요. 얘를 좀 이렇게 유연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이렇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요. 모든 문항이 다 어렵진 않아요. 1번부터 24번까지 다 어렵진 않아요. 어떤 문제는 분명히 그냥 주는 점수가 있어요. 이분들이 난이도 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항들은 분명히 주는 점수를 위해서 쉽게 내는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것은
맞추지 마. 이렇게 아예 어렵게 내는 문제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처음 보는 문제, 뭐 아예 모르는 문제, 이런 문제들일 텐데 그런 문제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 공부 얼마나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그래서 중간 정도의 난이도에서 이렇게 어렵게 되는 문제들이 또 있어요. 어떤 문제는 문제 이렇게 비틀어서 실수를 유발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보고 아 이건 어려운 문제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문제 딱 보고 대신 정확하게 딱 파악해보고 아 이걸 뭐를 요구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 그냥 주는 문제인가 보다. 그냥 쉽게 풀어가시면 돼요. 모든 문제를 갖고 어려울 거야. 이명이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올 리가 없어. 우리가 이거 풀자고 1년 동안 공부했어?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실수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분명히 3분의 1 정도는 아주 쉬운 문제도 있고 3분의 1 정도는 이제 얼마나 했는지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꼬기도 했을 거고 어려운 문제도 몇 개는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접근하실 때 그런 유연성을 좀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의고사 문제보다 실전 문제가 훨씬 쉬워요. 쉽고 간결해요. 훨씬 요구하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시험 보러 가실 때 그렇게 불안한 마음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공부했던 거 쓰는 거고 거기서 훨씬 더 쉬운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경지까지 올라가는 게 문제인 거지 올라간 다음에 시험 보러 가는 건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훨씬 쉬워요. 해보세요. 나중에 모의고사가 훨씬 어렵다니까요. 모의고사 이렇게 문제집 보면 도대체 뭘 쓰려는 거야. 여기 문제만 몇 줄이네. 문제만 몇 줄. 뭘 쓰려는 건지 헷갈리고. 네. 그 실전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간결해요. 그 기출 문제만 봐도 그러세요. 봐도 그렇잖아요. 정말 간결해요. 여튼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문제가 쉬워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수준의 실력을 쌓아 두셔야 돼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고요.